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8번째 시간으로 7세기 한반도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사에도 다루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사 공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별도의 자시로 넣어봤습니다. 특히 백강전투 등은 당나라 신라연합군과 백제 외연합군의 싸움으로 한중의 세 나라가 참전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7세기의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이 나고 수라는 하나의 거대 제국으로 통일됩니다. 수는 통일된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 확장을 점차 도모하게 되었는데 고구려에도 책봉 조공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수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신하가 되는 것보다 북방 유목민족인 돌골과 연합해서 수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움직임에 격분한 수 문제와 양제는 자신들의 재위 기간 동안 수차례나 고구려를 공격해왔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등으로 고구려의 완승이었습니다. 반면 수는 고구려 원정에 지나치게 국력을 쏟아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망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가는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계속된 당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한편 당시 한반도 남쪽에는 신라가 백제의 계속된 공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라는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신라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648년 나당 동맹을 결성시키게 됩니다. 대략적인 동맹 내용은 대동강 이남을 국경선으로 하되 당은 고구려, 신라는 백제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입장에서도 고구려의 요동지역을 치는데 매번 보급 문제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신라를 통해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 당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660년 대군을 편성해서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당시 백제는 당나라 침략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 역사는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나당연합군이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백제 옛 영토에서는 산발적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한동안 백제와 친밀하게 지내던 외는 백제가 망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이에 외도 3만의 군대를 편성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돕게 됩니다. 백제 외 연합군은 백강에서 나당 연합군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663년에 있었던 백강 전투라고 합니다. 당시 외는 군사력이나 기술 수준에 있어서 당나라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백제 외 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후 백제 부흥운동은 중단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백제 유명 인사들도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고구려 역시 점점 당나라와 전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의 실권자인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는 큰 혼란에 놓이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668년 마침내 평양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백제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당나라 태도였습니다. 당은 기존의 약속과는 다르게 고구려의 옛 지역에 안동도호부, 백제 지역의 웅진도독부, 신라 지역의 계린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당의 영토로 차지하려는 야욕을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호부나 도독부는 당나라 초기 변경의 외교 기관으로 당은 복속시킨 속국의 왕에게 관직을 주고 점차 주연제를 실시하는 당나라 초기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존 이민족이 사는 지역에 수장을 형식적으로나마 이민족 왕으로 임명해서 반발을 줄인 다음 점차 그 땅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해서 다스리겠다는 의미인 거죠. 당연히 신라는 이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나당 동맹은 나당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데 신라는 특히 옛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서 당의 침략에 대항하게 됩니다. 당은 매소성 전투와 기월포 전투에서 거듭 패배하였고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또한 당나라 국경 서쪽에서 토번이 당에 대항하게 되자 당은 한반도의 군사력을 집중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편 점차 시간이 지나 요동지방에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의 옛 장수였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698년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남북국 시대의 역사가 200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에서 국제관계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이 7세기라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 왕조 교체가 있었고 한반도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보면 신라와 발해로 재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계기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앙 집권화된 고대 국가로 바뀌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7세기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공부했던 부분들 중에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면 특히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해 두시고요. 그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 과정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